자, 이건 어떻습니까? 후보의 아들 검증대에 섰습니다. 대통령 후보만 검증대에 서는 것이 아니죠. 자, 신동아가 취재한, 오늘 발간된 신동아가 취재한 문재인 후보, 반기문 후보의 가족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자, 동생도 특혜고, 상봉도 특혜고,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기문, 문재인 두 후보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가족 검증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반기문 후보의 아들 얘기를 오늘 신동아가 취재를 한 건데요. 뉴욕에 있는 SK텔레콤 얘기잖아요.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상준 기자 나오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유, 별로 할 것도 없네요.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들 우현 씨인데요. 이 우현 씨가 SK텔레콤 뉴욕 사무소에 2011년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네. 사무소가 설립된 건 2010년인데 네. 아들이 취업한 건 2011년 1월이죠. 네. 시차가 있고 이 주목할 점은 이 중간에 반기문 당시 총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네. 한국에서 만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당시에 반 총장은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초청으로 네. 방한한 상태에서 최 회장을 만났고 이후 2달 뒤에 네. 아들 우현 씨가 SK텔레콤 뉴욕 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의 도하라는 국제도시에서 일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아들, 외교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죠. 영어가 익숙하겠는데 이렇게 SK텔레콤의 뉴욕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도시에서 살면서 일하고 뭐 그럴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군요. 네, 그래서 같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당시 보도를 좀 찾아보면 SK텔레콤 뉴욕 사무소가 있는 뉴욕 사무소와 UN 본부가 15분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근무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에 대해서 이제 SK텔레콤 측은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우현 씨가 맞아서 채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출근이 그러니까 4명 근무하는 사무실이거든요. 예. 거기 이제 출근이 좀 불규칙했고 그다음에 특별 채용이 있었다는 거 SK텔레콤 본사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들 채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후보, 전 대표의 아들도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만 아들 취업 과정에 논란이 좀 있는데 이것도 오늘 아침 신동아가 보도를 했네요. 네. 예, 사실 이거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얘기는 2012년 대선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2002년 3월 달입니다. 당시에는 네.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고요. 그런데 권재철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용정보원장 임명이 되고 그해 12월에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의혹이 생겼냐면 권재철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한 사람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을 때 거기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 원장으로 일하는 회사에 채용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2월 6일에 그해 12월 6일에 이제 원서가 마감이 됐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의 졸업증명서가 언제 출력됐냐고 하는 거 보니까 12월 11일입니다. 네. 원래 졸업증명서는 먼저 출력해서 원서에 이제 첨부해서 내야 되는 건데 네. 원서 마감 다음에 졸업증명서가 출력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용정보원장이던 권재철 전 행정관과 그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인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군요.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 장면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 후보께서도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정무특보로 계실 때 그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역시 또 국가산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이고 제가 뭔가 책임 충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네. 지금 대권 주자 1, 2위를 달리는 네. 분들의 아들 취업 문제가 문제되고 네.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안타까운 게 이를테면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네. 집하고 이 유엔 참석은 불과 15분 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훗날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텐데 네. 그때 일찌감치 그 부분을 과감하게 말이죠. 오히려 더 멀리 뉴욕도 아닌 도시로 이렇게 했었어야 네. 되는 건데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 네. 그때 말이죠. 그때 민정수석이었으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히려 더 아들이로 하여금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은 네. 오늘날 이런 소지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글쎄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아들의 취업을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아들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거기 기관장인데 거기에 취직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니? 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어머니와 대화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은 이번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검증이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그 반기문 총장의 바로 밑에 동생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상준 기자, 누구 얘기죠? 네, 반기문 총장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동생은 반기상 씨,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은 반기호 씨인데요. 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두 번째 동생인 반기호 씨의 문제입니다.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반기호 씨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유엔 대표부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2015년 일인데요. 반기호 씨가 미얀마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합니다. 네. 이때 회사는 보성 파워텍이고 네. 기호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호 씨가 유엔에 아무런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엔 대표단 직함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국의 기업인 반기호 씨가 미얀마 정부랑 사업을 같이 하는데 사실 제가 미얀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일반 기업이 아니라 유엔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미얀마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친동생인데 유엔과 관련됐구나. 뭐 좀 잘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인 것이죠. 실제로 매튜 러셀 리라는 유엔 출입의 외신 기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국말로 더빙을 한 라디오 방송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기호 씨가 미얀마 유엔 대표단으로도 기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남동생이 유엔 대표단에 속해 있다는데 미얀마 정부 측에선 유엔으로부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당연히 수주를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저런 일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산가족 할 때 뭔가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네. 2004년도에 있었던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의 일인데요. 요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강병옥 씨가 네. 북한에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모고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강현옥,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어머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처음에 나이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나이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70대로 네. 기재가 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문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현재 신청자 중에 유일한 50대, 그러니까 당시 신청자 중에 유일한 50대라는 정도 이 같은 의혹을 좀 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북이 만날 때 남과 북이 100명씩 선정하거든요. 자, 나 이 100명에 들었는데 그 이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두고 온 어릴 때 헤어진 내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내 조카를 만나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50대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고령인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로 문재인 대표의 모친 같은 경우도 70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병옥 씨는 유일하게 50대였다는 점. 이 부분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의 신청은 문재인 전 수석이 먼저 신청했다기보다는 강병옥, 북한에 있는 이모가 먼저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어머니가 이제 그 월남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한번 만났으면 하셨다면 좀 만나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자,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하면 추첨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힘을 쓴 것 아니냐라고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모가 언니를 신청하는 방식, 조카를 만나자는 방식으로 만났다. 이런 의혹을 신동아가 던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더 추가적인 의혹들, 방금 나왔던 유일하게 50년대생이라는 점, 네. 그다음에 나이가 70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약간의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야. 자, 일단 네, 말씀하시죠. 참 대통령 검증 세다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거 보니까 저런 부분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네. 지금 뭐 제보를 했는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표는 보니까 과거에 대한 재검증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네. 오랜 동안 한국을 비워 있었고 또 네. 검증을 받았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검증이네요. 거기다가 본인의 아들, 두 동생, 네. 조카까지 합하면 4명이 지금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검증의 고비를 터널들을 어떻게 뚫을지 상당히 좀 반기문 전 총재 같은 정치력이라든가 또 정직성 이런 부분들이 참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일단 검증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실제로요, 이제 실향민의 아들이잖아요. 실제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CJ가 만들었을 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했던 소감들이 있거든요. 자, 그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가 뭐 저희 가족사 또 제 개인사하고도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장 눈물이 났던 장면은 역시 그 이산가족 상봉에 성공했던 그 시기죠. 그때 저희 집도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 며칠 동안 TV만 이렇게 보시면서 다른 가족이 만나는 것만 보더라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호한 검증, 혹독한 검증, 지금부터 수개월간 이어질 대선 국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알짜만 골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